3단원의 내용은 명제입니다. 여러분 책에 따라서는 단원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개념원리나 RPM은 명제라는 3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은데 설명 나온 페이지도 여기 한 페이지가 있고 그 뒤에 한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증명할까 말까? 아무튼 절대부등식은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요. 저 증명 이야기도 이왕이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약간 양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집합할 때랑 마찬가지로 명제라는 단원에서도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고요. 새로운 정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니까 보시면 명제라는 단어 자체를 맨 첫 번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랬어요. 우리 집합에서도 집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바운더리가 확실한 거지 경계가 확실한 거라는 거야. 그 집합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다면 명제도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주 명확하게 판별이 되는 녀석만 명제라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문장이나 식이 명제는 아니란 이야기야. 뭐 우리 집합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 아니었다고. 그죠? 뭐 사람마다 키가 크다의 기준이 다르니까. 비슷한 얘기로 명제로 가져와 보면 나는 키가 크다.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입장에선 내 키가 클 수도 있지만 누구 입장에선 내 키는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크다 작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그거는 집합이 되겠죠? 내 키는 170 이상이다. 명제가 되겠죠. 그죠? 참인지 거짓이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약간 둘이 비슷하구나. 뭔가 통하는 지점이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곧 설명할게요.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뭐냐면 명제랑 다르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인데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거 뭐냐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x제곱은 1이야. 이거 딱 보자마자 여러분 무의식 중에 뭐 하죠? x는 뿔마일 이렇게 하죠. 이 녀석은 명제는 아니에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조건이기는 해요. 왜?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가 있잖아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조건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찾은 그 x는 뿔마일 그게 뭐냐면 이 조건을 우리 보통 조건은 소문자로 쓰거든요. 이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들을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집합을 만들어. 이건 대문자예요. 괜히 p라고 했네. 이렇게 지금 얘는 뭐냐면 이 조건을 참이되도록 하는 값들을 찾은 거거든. 얘네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건이 참이되도록 하는 녀석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그걸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진리집합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얘가 나중에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혹은 뒤에 보시면 이제 뭐 여기 부정 이야기 할 때도 당연히 집합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뭐 진리 집합 이야기 나오죠. 밑에 가서 보시면 조건들을 연결해서 또 새로운 명제를 만들거든요. 그런 것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다 진리 집합으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보고 가능하다면 진리 집합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리 집합을 찾아놓고 나서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인지 아니면 서로 소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진리집합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엄청 많이 쓰게 될 내용인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많이 풀 거니까.
밑에 보시면 네 번째는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은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앞에 물결을 표시하거든요. 물결 표시. 이거 이제 읽을 때는 물결이라고 읽지 않고요. not 이렇게 읽어요. 어디 갔냐? 어디 안 써 있나? 영어로 그냥 not이에요. 그래서 P라는 조건이 있다고 치면 P 조건의 부정은 not P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쓸 때는 물결 표시로 쓰게 되어 있는데 기본은 뭐냐면 부정이니까 맨 끝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돼요. 끝에 아니다만 붙이시면 돼요. 아까 뭐였지? 내 키는 170 이상이다. 그거의 부정은 내 키는 170 이상이 아니다. 예요. 물론 이제 그거를 한국말이니까 좀 스무스하게 하자면 내 키는 170 이상이 아니다를 내 키는 170 미만이다 라고 바꿔 써도 되겠죠. 그지? 그게 이 뉘앙스의 문제라는 거야. 170 이상이다에 아니 170, 계속 170 하니까 좀 그러네. 뭐라고 할까요? 내 수학 점수는 90점이 넘는다. 그거의 부정은 수학 점수가 90점이 넘지 않는다잖아요. 90점이 넘지 않는다는 건 90점 이하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는 있다고요. 어쨌든 부정이라는 건 맨 끝에 아니다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P라는 조건 얘를 X제곱은 1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P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아까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P라는 조건의 부정을 생각해 보면 not P는 누구냐면 X제곱은 1이 아니다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X 다 찾아봐.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누가 될 거냐면 그냥 P의 여집합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그냥 여집합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아니다 하니까 반대되는 걸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요 괄호 1번에 있는 거 중요한 말이어서 얘도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예요. 이거 나중에 또 참거짓 판단할 때 한 번씩 나오긴 하거든요. P라는 조건 자체가 참이면 P라는 명제 자체가 참이면 그걸 부정한 거니까 당연히 거짓이 될 거고요. P가 거짓이야.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서로 따라다니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뭐 새로운 용어들 배우는 거여가지고 좀 재미가 없죠. 이 페이지 전부 다 그래요. 두 번째 거 내려가서 보시면 새로운 명제 하나 나왔어요. P 화살표 Q라고 되어 있는데 P나 Q 자체는 둘 다 조건이거든요. P라는 조건이랑 Q라는 조건을 연결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는 4의 배수다. 조건이에요. X가 어떤 숫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요. X가 3이면 거짓이야. X가 8이면 참이잖아요. 그지? X는 4의 배수야 라는 건 조건이에요. X는 2의 배수야.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연결해서 X가 4의 배수라면 X가 2의 배수야.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건데 우리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오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읽을 때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고요. 표시할 때는 이 화살표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 두 개를 매달아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만들 때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든 거 있죠? P라는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X는 4의 배수야. Q라는 조건을 X는 2의 배수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이 참일지 거짓일지 맞는 말일지 틀린 말일지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4의 배수라면 2의 배수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
4의 배수들 4, 8, 12, 16 이런 애들은 다 2의 배수가 맞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들은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Q이면 P이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를 생각해보면 2의 배수는 4의 배수다. 이건 참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2의 배수 중에 2는 4의 배수 아니잖아요. 6도 4의 배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처럼 아주 간단한 예제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진리집합이에요. P라는 진리집합 찾아보면 4의 배수니까 4, 8, 12, 16, 땡땡땡 이렇게 생겼고요. Q라는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12, 14, 16, 땡땡땡 이렇게 생겼거든요. P이면 Q이다라는 건 P를 만족하는 애들은 Q를 다 만족하니? 를 물어보는 건데 그게 만약에 참이란 이야기 무슨 소리예요?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는 거야. 그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걸 다 만족하니? 라는 말은 이거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아놓고 이거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았을 때 여기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니? 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부분집합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같다고요. 이건 부분집합의 정의였잖아요. 그죠?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애들이 다 이걸 만족하니? 이거 만족하는 애들 다 모았더니 이거 만족하는 애들 안에 다 들어있냐? 즉 부분집합이냐를 물어보는 거고 P가 Q의 부분집합이 맞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는 참이에요. 그래서 참인 경우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하기도 하고요. 화살표에다가 아니면 짝대기 2개를 그어서 표시하기도 해요.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거대로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참이냐?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얘가 참이 되려면 Q라는 진리집합과 P라는 진리집합 중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참이거든요. Q에 속하는 게 P에 다 속해야 참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Q에 속하는 애들 중에 P에 속하지 않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지? 그래서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인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에 짝대기를 그어서 Q이면 P이다는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짝대기를 2개 그은 다음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짓이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뭐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P랑 Q랑 둘이 아예 똑같은 조건이었으면 진리집합이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P이면 Q이다는 참이란 이야기예요. Q이면 P이다도 참이란 이야기고 부분집합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요 2번 박스의 두 번째 거예요.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은 바로 나오죠.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Q가 더 큰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고요.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이 명제도 참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둘이 똑같은 소리 하는 거다라는 거야. 거짓이란 이야기는 부분집합이 아니란 이야기고요.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건 거짓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기억해야 될 건 당연히 1번이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아니냐 이기 때문에 진리집합을 살펴서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가지고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따 문제 풀러 가서 보면 이제 헷갈리는 애들 엄청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진리집합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세 번째 것까지 잠깐만요. 좀 더 해야 되지? 쭉 설명하고 나서 문제 풉시다. 세 번째 내려와서 보시면 이번에 또 다시 참거짓과
부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맨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랑 어떤이라는 말 저런 표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안경을 꼈다. 참이야 거짓이야? 우리 강의실에서 모든 사람은 안경을 꼈어. 그러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에요? 안경을 안 낀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어. 그러면 정말로 다 안경을 껴야 참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안경을 안 끼면 거짓이에요. 그죠? 말을 바꿔서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어. 라고 하면 참이야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어. 그러면 안경 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요. 너 긴팔 입었니? 반팔이죠. 어떤 사람은 긴팔을 입었어. 라고 하면 그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긴팔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긴팔을 입었어. 라고 하면 한 명이라도 입었어야 돼. 근데 아무도 안 입었잖아요. 그 말은 거짓이 될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한국말이니까 이해해보면 당연한 거라고요. 모든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정말로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안경을 꼈어야 되고요. 어떤이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한 놈만 끼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한 명이라도 하고 있으면 어떤이라는 명제는 참이 되는 거라고. 그럼 거짓이 되는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안경 꼈어가 거짓이 되려면 안경 안 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거짓이에요. 전부 다 껴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깨면 된다고. 어떤이라는 말이 깨지려면 아무도 안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안경을 안 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안경을 꼈어라는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밑에 내려가서 보면 부정하고 싶다는 건데 막 위에서 했던 거랑 막 섞이는 거야. 자,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그지?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어요. 그러면 얘는 참입니다. 그죠? 이 명제를 부정해 볼 거야.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어요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틀린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부정하면 참이 돼야 돼요. 맞는 말이 돼야 돼. 그지? 자, 모든 사람은 안경을 꼈어요를 부정하면 부정하겠다는 건 맨 끝에 아니다를 붙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말장난이어가지고 잘 들어야 돼. 지금 약간 졸린 사람은 뺨치세요. 잠 깨야 돼.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부정이라는 건 맨 끝에 아니다를 붙이는 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경을 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고. 봐봐.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어요는 거짓이야.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 이 말도 거짓이잖아요. 낀 사람이 있잖아. 그럼 거짓을 부정했는데 또 거짓이라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부정이라는 건 맨 끝에 아니다가 붙는 게 맞는데 이 아니다의 뉘앙스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안경을 낀 것은 아니야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어. 부정은 모든 사람이 안경을 낀 것은 아니야 이런 소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안경을 낀 것은 아니라는 건 어떤 사람은 안 꼈다고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은 정확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 얘가 맞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뉘앙스의 차이야. 장난하는 거야. 한 번 더 할게요. 모든 사람이 안경을 꼈다. 이 말의 부정은 모든 사람이 안경을 낀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맨 끝에 아니다가 붙는 것도 맞지만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어야 돼 라고 써 있거든요.
그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말한 그것 때문이에요. 뉘앙스의 차이라고요. 이것도 보자고.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어요. 이 말은 참이거든요. 이 말을 부정하면 거짓이 돼야 돼. 그럼 부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걔가 거짓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얘도 맨 끝에다가 아니다를 붙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어.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걸 부정했는데 또 참이라고? 그럼 내가 만든 부정 명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지? 어떤 사람은 안경을 꼈어요. 그걸 부정하려면 어떤 사람도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라는 말은 아무도 안 꼈다는 이야기니까 모든 사람이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의 부정은 모든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어요 라고 해야 제대로 된 부정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 모든이나 어떤을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냐면 순진하게 책에 정말로 그냥 모든, 어떤이라고 단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게 모든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어떤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데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데 왜 그런지를 그 느낌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주 드는 예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진짜 저뿐만 아니라 이거 수업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거 많이 쓰거든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 명제를 부정할 거야. 생각해봐요. 생각할 시간을 줄 거야.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명제를 부정해보세요. 이것의 부정은 무엇일까? 잠깐 멈춰야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부정을 해보면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되거든요. 원래 기계적으로 생각해보면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상하죠? 그게 답이 아니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얘를 부정하고 싶은데 첫 번째 시도는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는다. 이상한 말이에요. 이걸 부정한 게 아니라는 소리인 거야. 얘가 참이 되려면 봄이 오니까 정말 모든 꽃이 다 피면 참인 거지. 얘는 봄이 왔는데 하나도 안 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간 어딘가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는 피고 누구는 안 피고. 그 중간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말은 이 앞에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봐. 야, 이 명제가 참이야 라고 말하려면 봄이 왔을 때 모든 꽃이 다 펴야 이걸 참이라고 말할 거잖아.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 말은 참이지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봄이 왔더니 정말로 꽃이 다 펴서 그렇다고요. 만약에 야, 우리 집에는 꽃은 안 피는데? 그럼 거짓이라고 할 거 아니야. 즉 이 말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무슨 얘기야? 봄이 오면 어떤 꽃은 피지 않는다 라고 해야 이 명제를 제대로 부정하게 된다고요. 여기서는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완전 다른 얘기가 되잖아. 그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걸 부정하면 봄이 오면 어떤 꽃은 피지 않는다예요. 뉘앙스 담아서 다시 설명하면 이거야. 봄이 오면 꽃이 핀다가 참이 되려면 봄이 왔더니 정말 모든 꽃이 다 핀 거거든. 근데 그 말을 부정하려면 뭐예요? 꽃 한 송이만 안 피면 돼. 한 놈만 안 피면 부정되는 거라고요. 봄이 왔는데 안 핀 꽃이 하나 있더라. 그게 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봄이 왔더니 모든 꽃이 다 펴. 이 말을 부정하면 뭐다? 봄이 왔는데
어떤 꽃은 피지 않더라.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반례라고 불러요. 반례. 반대되는 예시라는 소리인데 이 말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찾을 때 쓰는 기술이거든요. 요 녀석이 참이야 라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모든 꽃이 다 피면 참이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 집에 있는 꽃 안 폈어. 예시를 든 거야. 아이 봄이 왔는데 안 핀 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반례라고 한다고. 이 명제의 부정의 예시를 대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모든을 어떤으로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는 거 맞지만 그 안에 이런 애들 숨겨져 있을 거라는 거야.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제대로 된 부정을 찾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반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3-4번에 보시면 역, 대우 이런 거 나오는데 옛날에 배운 사람은 뭐 역, 이, 대우 뭐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용어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하세요. 역과 대우는 뭐냐면 P이면 Q이다. 조건 두 개 매달아 가지고 명제 만들었을 때 그 녀석이랑 관련이 있는 무언가인데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대요. 역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과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 요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즉 Q이면 P이다. 이렇게 생긴 게 이것의 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예요. 뭐 반대로 Q이면 P이다의 역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대우라는 것도 있는데 그 대우는 뭐냐면 P와 Q가 즉 가정과 결론이 서로 자리도 바뀌고요. 둘 다 부정이 돼요. Q가 not Q로 바뀌고요. P도 not P로 바뀌고 서로 자리도 바뀌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예요. 그래서 가정이랑 결론이 서로 자리 바뀌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저거 둘 중에 대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 매우 중요하냐면 이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애초에 있었던 요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였다고요? 진리집합으로 판단하는 거였다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를 생각해서 누가 크다고요? Q가 크다고요. P를 만족하는 게 다 Q를 만족해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P에 들어있는 원소가 Q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리로 와서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not Q이면 not P래요. not은 여집합 그랬다고요. not은 여집합 그랬다고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항상.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더라 그 소리예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의 참거짓은 그것의 대우 명제의 참거짓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할 거지만 내일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굉장히 불편할 때 그것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해요. 대우가 참이면 나도 참이니까. 대우가 거짓이면 나도 거짓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이 아닐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즉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대우란 녀석은 원래 명제와 참거짓을 함께 간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역은 그냥 자주 나오니까 이거 두 개는 참거짓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Q가 P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P랑 Q는 그냥 누가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물론 경우에 따라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이런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또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소리거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둘 다 만족한다고 치면 집합 입장에서는 뭐 얘기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래. 무슨 소리예요? P랑 Q가 서로 같은 집합이야 라는 소리예요. 그죠? 조건도 뭐라고요? P랑 Q가 둘이 같은 거더라 라는 의미로 양쪽으로 화살표 그어서 짝대기 두 개 딱 그어요. 동치 그러거든요. 둘이 똑같은 말이야 라는 소리예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 둘이 같은 이야기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 이거 어디 안 써 있어서? 뭐 뒤에 가다 보면 어디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것은 같이 따라간다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요거까지만 하고 예제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자가 있대요. 참이래요. 저것이 참이란 이야기는 P랑 Q 중에 누가 더 큰 거라고요? Q가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P를 만족시키는 애들 다 모아 놓으면 Q를 자동으로 다 만족하는 거야. 그지? 그럼 자, P는 하나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땡땡 조건, 땡땡 조건. 기억하기를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P를 만족하는 애들은 자동으로 Q를 다 만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손댈 거 없이 자동으로 Q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데 Q를 만족하는 애들은 P를 만족하는 게 되려면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P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Q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P를 만족하는 애는 Q를 자동으로 다 만족해요. P가 Q 되려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Q를 만족하는 애들은 P가 되려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된다고. 겉에 있는 도너츠를 없애야 되니까.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Q가 P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조건이 충분하다 그런 뜻이고요. Q는 P가 되려면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가 Q 되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미 충분하다는 이야기고. Q는 P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약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무슨 독? 저 풍산자라는 책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기억하기 편하라고. 풍산자 맞나? P이면 Q이다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총을 맞았거든? 피를 흘리겠죠? 피를 흘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총을 쏘는 애기 때문에 P가 충분 조건이고요.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애기 때문에 얘가 필요 조건이에요.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필요 조건이래요. 이렇게라도 외우란 이야기입니다. 좀 부끄럽죠? 제가요. 네, 원래 의미는
자, 여기 표시한 것처럼 조건이 더 필요한지, 조건이 충분한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정확 외워지지 않으면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누가 총을 쏘는 건지, 누가 피를 흘리는 건지를 가지고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필요 조건이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P하고 Q하고 둘이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도 하고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성립하는 거고 이것도 성립하는 거니까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우리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그 얘기인데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가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시간 뭐 많이 안 지났으니까 예제를 좀 보러 가죠. 예제 보러 가서 했던 설명을 다시 한 번씩 쭈르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집합할 때처럼 유형 익히기 갈 거예요. 명제인 것을 골라보세요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면 되거든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 집합할 때 그런 거 했다고요. 집합? 야,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되냐? 안경 낀 여자들의 모임. 이 강의실에서 안경 낀 여학생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안경 낀 여학생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야. 공집합이라서 그렇지. 아무도 없어서 그렇지 집합이긴 하다고요. 집합이냐 아니냐는 경계선이 확실하면 되는 거잖아. 인인지 아웃인지만 명확하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경 낀 여학생의 모임 해놓고 나서 나보고 인이야 아웃이야 물어본다고요. 그럼 인 아웃이 명확하잖아 전부 다. 집합이라고요.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참인 명제를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명제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참이야 혹은 거짓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명제라고요. 1번 같은 건 명제가 맞겠죠. 심지어 참이고요. 2번은요. 10에 가까운 수래요. 이건 명제라고 아니라고요. 가깝다는 것이 전혀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장미꽃은 아름답대요. 뭐 그렇다 치죠. 아니야 명제는 아니라고요. 16은 3의 배수다. 이건 명제라고 아니라고요? 명제가 맞아요. 거짓이어서 그렇지.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져요. 이런 애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미꽃은 아름답다는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라고. 부정하랍니다. 253번이에요. 임의의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래요. 이것의 부정과 같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의 정체를 먼저 좀 밝혀보면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건 각각이 다 0이다 그 얘기잖아요. A 빼기 B도 0이고 B 빼기 C도 0이고 C 빼기 A도 0이야. 다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하는 거다? A랑 B랑 C랑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지? 이거는 A-B는 0 and B-C는 0 and C-A는 0이라고요.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래야 참이 되는 녀석이니까. 근데 그걸 부정하겠다는 건 셋 중에 하나만 깨지면 되죠. 그죠? 이거 뭐라고? 간단하게 쓰면 A, B, C가 다 같아요인데 이걸 부정하면 뭐예요? 셋 다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셋 중에 다른 놈이 있다. 이런 소리라고요. 세 개가 다 같다는 게 이 명제인데 이걸 부정하면 뭐라고? 아니 셋 다 달라도 되지만 두 놈이 같고 한 놈이 삐딱선을 타도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 2번 같은 거 여러분들 낚는 거예요. 다 다른 게 아니야. 다른 놈이 한 놈만 있어도 부정이 되는 거라고요.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아시겠죠? 별로 수학 같지 않아서 짜증나죠? 255번.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의 정수래요. 조건 두 개 나왔어요. P하고 Q하고. 진리집합 찾으래요. P 또는 Q의 진리집합 찾으래요. 또는 이라는 말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어떤 연산이 떠올라야 돼요? P 합집합 Q가 떠올라야 돼요. 또는 이라는 말은 P를 만족해도 되고 Q를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 조건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 조건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찾은 다음에 얘는 뭐 하라는 이야기다? P 합집합 Q 찾아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또는 이니까. 그럼 진리집합 P는 누구야? 이거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네? 말이랑 손이 따로 가네.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P고요. 진리집합 Q는요. 4, 2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이렇게 두 개겠죠. 합집합을 구하세요니까 마이너스 2랑 3이랑 4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 또는이 합집합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교집합 구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죠? 합집합과 교집합이 또는과 그리고라는 건 우리 집합단원에서 연산할 때 다 얘기했던 겁니다. 257번.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될 건데 문제를 억지로 내고 나면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다 나타낸 건데 Q이면 P이다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원소 보이세요거든요.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어디가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Q가 P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빗금친 영역. 이 영역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얘가 참이 되려면 빗금친데 아무도 없어야 돼. 나머지는 누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아니고. 근데 얘가 거짓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뭔 얘기야? 빗금친 자리에 아무도 없어야 참인데 저기에 누가 있더라. 그래야 발레가 되는 거죠. 거짓임을 보이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D, F, G 이 녀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참인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닌 걸 이라고 해야 거짓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말로 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짜증나겠지만. 다음. 옆으로 가서 참인 명제 한번 찾아보래요. 동그라미 1번은 참일까?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참이니?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는 참이야? 가정에 들어있는 조건이 누구냐면 x제곱은 1이에요. 얘를 조건 P라고 합시다. 결론에 들어있는 조건을 Q라고 할게요. 얘를 x는 1이라고 할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진리집합 가지고 판단하자고 그랬어요. 이 진리집합 누구예요? 마이너스 1하고 1이에요. 이 진리집합 누구예요? 1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잖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번은 거짓이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봐. x제곱이 1이면 이라는 말은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1이다 하니까 이상한 소리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 말이 참인 거지. 그지? 2번은 어때?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네요. 참일까 거짓일까? 방금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발레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저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 더하기 y는 1이니까 0보다 커요.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아요. 발레인 거지. 이거 만족하는 녀석 중에 저거 만족하지 않은 녀석이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도 거짓이에요. 3번은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이 1보다 크네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x제곱이 1보다 크네요. 이것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x가 1보다 크든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예요. 이것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x가 1보다 크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죠. 심지어 이것의 역도 참이에요. 얘네 둘이 바뀌어도 참이라고.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돼도 참이에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쵸? 마지막으로 5번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이에요. 왜? 이건 직사각형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사각형이라는 바운더리랑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정사각형이 직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263번) PQR 세 조건에 해당하는 지리집합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저거 가지고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한번 살펴보세요. 명제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다 집합으로 바꿔서 포함관계 살펴보는 거야. 그쵸? 기억번 같은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R이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니은은 뭐예요? 이고니까 P 교집합 Q가 P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게 당연한 소리겠는데? 그죠? 디귿은 뭐예요? R이라는 집합이 P 합집합 Q의 부분집합이니? 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 2개 달려있는 명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바로 보시면 P 조건 나왔고 Q 조건 나왔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됐으면 좋겠다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건 P가 크다고 Q가 크다고? 정신 차려.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Q가 큰 거라고. 그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되겠네. P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올라와서 K에서 떨어진대요. 그럼 Q는 이렇게라고 이렇게라고? 이렇게라고. 그지? Q가 더 커야 되니까. Q는 어떻게 생겼대요? 마이너스 3분의 K에서 올라와가지고 10에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요거 두 개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면 되는데 둘 다 등호 들어있으니까 같아도 돼요. K랑 10도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면 될 텐데 얘는 등호가 들어있고 얘는 등호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K의 범위를 찾아내시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누가 더 큰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 참인 거 골라보래요. 기억 참이니? 이건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기억번 참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0보다 작대요. 뭔 쌉소리야 이게. 이상한 소리지.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참이고요. 아니면 거시잖아요.
니은은요? 참이야 거짓이야? 니은은 참이래 거짓이래? 참이지. 그죠? 왜 참이야?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작으니까요. 그만 자. 칠판 봐, 칠판. 참이라고요? 그죠? 판별식 써보면 되고요. 2차 함수 곡선이긴 한데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디귿번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적어래요? 참이라 거짓이다? 참이라고요. 이거 만족하는 놈 한 놈만 있으면 참이잖아요. 어떤이니까. 그런데 두 개나 있네요. 0이랑 3. 그지? 참이 될 거고요. 리을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보다 작대요. 저거 만족하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x가 양수면 x 작다고? 이상하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작다고? 이상하죠? 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음수보다 작은 양수가 어딨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리을은 거짓이 될 거다 해요. 그죠? 한 놈은 있어야 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옆으로 와서요. 역이래요. 역은 뭐였다고요? 가정이랑 결론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그죠? 그게 참인 거 물어봤어요. 여기 참이냐 아니냐는 원래 명제 참거짓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역명제를 찾으셔야 돼요. 찾은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 보는 겁니다. 이 명제의 역은 누구예요? 이런 글자 보는 거야. 이면 잘라서. 이거지. 그죠? 이거이면 이거이다의 역은 이거이면 이거이다잖아요. A, B가 0이면 A는 0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참인 거야 거짓인 거야? A랑 B랑 둘이 곱해서 0이면 A가 0이에요. 아니지. B 혼자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A는 0 또는 B는 0이잖아요. 이건 정말 A 혼자 0 되는 거고 범위를 생각해보면 누가 큰 거라고? 얘가 더 큰 거라고요. 이건 A가 꼭 0이어야 되지만 얘는 A가 0이어도 되고 A가 0이 아니어도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큰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니은은요. 다 하지 말고요. 누구 할까요? 4번 같은 거? 4번? 요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보면 A는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예요. 이거 어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제곱해서 더해서 0보다 크다예요. 근데 요거 왜 이걸 제가 골랐냐면 이 명제의 참인 참거짓을 얘는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잘 안 보이면 대우 명제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말했지만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같이 가는 거니까. 왜 그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 아니다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보통 어떤 조건에 낫이 붙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낫 들어있는 거에 참거짓을 판단할 땐 차라리 이 명제의 대우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는 건 요 녀석이니까 이것의 대우를 다시 생각하잖아요. 그럼 얘를 부정한 게 앞에 와야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렇다면 0이 아니다의 부정은 0이다겠죠? B가 0이 아니다의 부정은 B가 0이다고요. 또는의 부정은 뭐가 돼요? 그리고가 돼요.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얘 뭐냐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이거 전체를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A and B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참고짓을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하다 그랬으니까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어요. 0 이상 둘이 더해서 0 이하 되는 건 0밖에 없잖아. 그래서 둘 다 0이다 라는 말이 참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낫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엔 대우 명제를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또 그런 거 나오는데 뭐 위에 것도 위에 거지만 밑에 거 보자고요. 277번.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이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예요. 아니다가 막 떡져 있는 명제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상태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다? 이 명제의 대우가 참이 되게 할 거다. 그럼 알아서 얘도 참이 될 거니까. 그럼 가정이 여기겠죠. 결론이 여기거든요. 이 둘이 부정하면서 서로 자리도 바뀔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뭐 되는 거야? x-1이 0. 이거 부정하면 뭐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6는 0.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완전 쉬워졌죠? x가 1이면 얘가 0이다 해요. x에다 1 대입하시면 k 나오겠지. 뭐. 그죠? 이 상태로 보면 굉장히 난해해 보이지만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하면 아주 쉬운 산수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대우를 써야겠다는 사인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아니다가 막 붙어 있는 거라고요. 다시 대우를 치시면 얘네들은 다 기다로 바뀔 거니까. 그죠? 그렇다로 바뀔 거니까. 기다는 너무 옛날 말인가? 아무튼 그러세요고요. 다음에 보시면 뭐 3단 논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집합할 때도 비슷한 거 하나 했었거든요. 집합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R의 부분집합이면 P가 당연히 R의 부분집합이야.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P에 들어있는 원소는 Q에 다 들었고 Q에 들은 게 R에 다 들었으면 P는 R에 다 들어있는 거지 뭐. 근데 이걸 명제로 나타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예요. 이게 3단 논법이거든요. 뭐 그거 있잖아.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죽는 거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고.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할 텐데 수학하기 전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조건들이 나와 있는 걸 연결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연결되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P이면 Q이다고 Q이면 R이다니까 Q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Q를 매개로 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니까 이거 각각의 대우 명제 Q이면 P이다. 이것도 당연히 참이에요. 또는 R이면 Q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가 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P이면 R이다. 얘도 참이고 R이면 P이다. 얘도 참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3단 논법으로 새로 생겨나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참인 애들을 골라서 답을 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헷갈리는 문제예요. 286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보래요. 생각하는 거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이야기인 거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이야기인 거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P가 Q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대요. P가 크다고 Q가 크다고?
P가 Q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 P가 큰 거야, Q가 큰 거야? P가 Q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P가 더 큰 거라고. P가 더 큰 거라고. P가 더 큰 거라는 건 얘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얘가 맞는 거야.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P가 피를 흘렸다고. P가 피를 흘렸다고. 총을 맞았다고. P가 총을 맞았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녀석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Q라는 녀석이 P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뭐 각각의 경우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답을 찾는 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뭐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도 충분히 다 설명했으니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29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유형 15번까지. 네, 뭐 어렵지 않아서 이건 하시면 될 것 같아서 292번 보시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둘 중에 누가 크다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누가 큰 거야? P가 커, Q가 말도 안 되네. P가 커, Q가 커. Q가 큰 거야. Q가 필요 조건이라며. Q가 P를 흘렸다고요. Q가 화살표를 받았다고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R이 크다고 P가 크다고? R이 크다고 P가 크다고? P가 크다고. R이 총을 쐈잖아요. R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P가 된다고. 조건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R이 더 작다고요. 이미 R은 P 안에 속해 있는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연결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뭐 얘도 진리집합 써보면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A, B의 값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선에 먼저 나타내 보면 P라는 녀석이 아예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여기를 2라고 보면 요건 구멍이 뚫린 상태로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P라는 조건이에요. Q는 P를 다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Q는 A 이상 그랬어요. A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날아갈 녀석이잖아요. A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야죠. 여기에 A가 있어야 올라와서 쭉 간다고요. 그래야 얘네들을 다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부등호는 이렇게 생겼겠죠. R은 어떠냐면 B에서 0 사이다 그랬는데 R은 P 안에 또 다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흰색으로 표시한 거 안에 B에서부터 0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안에 쏙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하고 B는 마이너스 1 이상이더라. 이거 가지고 A와 B의 범위를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형 15번까지 이야기고요. 집합과 마찬가지로 한번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어서 약간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진짜 계속 외계어예요. 이게 처음에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개념 원리 같은 거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용어들이 새롭게 나왔을 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뭐였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래 남아요, 머릿속에. 뭐 언젠가 까먹긴 할 텐데 뭐 그 사람이니까 좀 오래 남기려면 귀찮더라도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을 때 충분 조건이 뭐래, 필요 조건이 뭐래, 조건이 뭐래, 부정이 뭐래, 뭐 지리집합이 뭐래 이런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려면 들쩍들쩍 거리면서라도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될 거니까.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시면 되고요. 유형 15번까지 오늘 하도록 합시다.